大家上午好，欢迎大家来到爱多美线上一日研讨会，我是市场部的 Jane。希望大家在关注我们线上研讨会的同时，防疫工作也不可松懈哦。咱们爱多美家人们出门在外一定注意戴好口罩、勤洗手，在服务中心记得测量体温、多通风，保持安全距离。我们祝愿屏幕前的所有家人们身体健康，一切顺利。好的，下面让我们正式进入今天的直播。每当我们节目开始之前，我们都会一起朗诵我们的私讯，大家准备好了吗？私讯准备 ，Yep， 灵魂，真爱灵魂，梦想，经营梦想，信念，坚定信念，服务，谦卑服务，加油，加油，加油！爱多美不仅仅是提供优品良价的大众精品，我们也是目标为超越顾客感动、实现顾客成功的企业。那么爱多美到底是一家怎样的公司？如何做到助力顾客成功的呢？接下来有请我们的朴涵基董事长为我们带来的公司介绍。반갑습니다. 우리 성공한 리더들 얘기 잘 들으셨죠? 예. 되게 보면은 여기 올라오신 분들이 특별한 분들이 아니고 굉장히 평범했던 분들이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 평범 이하였던 분들, 이런 분들이 여기 이제 이 무대에 올라오는데, 앞으로는 좀 평범하신 분들도 이렇게 많이 올라오실 것 같아요. 특히 초창기에는 정말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이 뭐가 이렇게 앞이 꽉 막힌 분들이 할 수 없이 애터미를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래도 뭐 노후 대책 정도는 뭐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도 뭐 난 살 수 있다 하는 이런 분들 중에서도 그런데 내가 내 앞가림은 되는데 주변 사람들 좀 돌아보고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그 돈은 없는 것 같다 하시는 이런 분들, 또 뭐 집에서 놀면 뭐해, 그리고 아직 노인당에 가서 뭐 이렇게 고스톱 치기에는 좀 내가 아직은 더 젊은 것 같다 하시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슬슬 이렇게 오시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70, 80 세대 은퇴자들이 앞으로 애터미에 이제 많이 오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주로 많이 오실 분들이 요즘에 보면 이제 좀 가끔 보여요. 20대, 이렇게 30대들이 보이는데, 지금, 청년 일자리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청년들이 좀 앞으로 많이 몰려오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애터미가 그 일반 유통 회사들하고 경쟁해서 정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터미가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판매 회사나 또 방문 판매 회사들하고 경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목표가. 우리는 할인 매장이나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이나 백화점이나 로드샵이나 이런 일반 유통하고 경쟁을 해서 가격과 품질 면에서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애터미예요. 그러면은 우리 애터미에서 팔고 있는 제품이 할인 매장에서 파는 것보다 같은 품질일 경우에 싸다. 그러면은 다단계니 뭐니 따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에서 제품을 사게 되면은 무조건 사는 순간에 이익이 난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칫솔은 이거는 보통 할인 매장에서 1,600원 정도 팔아요. 평소에는 2,200원 받는데 뭐 2+1 이런 행사를 많이 하니까 1,600원 정도.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990원에 팔아요. 싸요, 비싸요? 네. 써보면은 정말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실험을 해보세요.
그리고 뭐 마음에 안 들면은 틀리면은 그냥 반품하고 돈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여기 있는 제품들 하나하나가 내가 소비자로서 그냥 쓰더라도 내한테 이익이 된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그분들은 사업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나는 여기보다도 더 싼 제품, 더 좋은 제품을 써왔고 그걸 어디서 파는지도 안다 하시는 분은 절대로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사업을 하더라도 성공을 못 해요. 왜냐하면 양심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힘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 싸고 좋은 제품 같으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돈 안 벌더라도 얘기를 해야 착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입이 저절로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계속 체험을 하면은요, 입이 저절로 열리게 되어 있어요. 정말 감동스러운 영화 봤어. 그럼 이웃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안 해요? 오, 그 영화 그 영화관에서 무슨 광고비 주는 것도 아닌데 그 영화 한번 보라고 막 한단 말이에요. 어느 식당 가봤더니 너무너무 맛있어. 정말 싸고 맛있고 깨끗하고 서비스 좋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입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광고를 하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제품들도 자기가 써보고 좋으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입이 열려서 광고를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분에게 또 소개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소비자 조직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비자 조직에 대해서, 조직이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정 수당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급해 주는 거예요. 내가 써보고 좋아서 다른 사람도 좀 썼으면 좋겠다고 소개를 했어. 그랬더니 그 사람도 써보고 좋아서 또 소개를 하고 소개를 했어. 쓰는 것만으로 다 이익을 받는데 회사에서는 광고비 대신에 수당이라는 걸 또 줘. 요즘처럼 먹고 살기 힘든 이 세월에. 그래서 여기 있는 제품들 매달 예를 들어서 내가 한 20만 원어치 정도는 쓰는데, 예를 들면은 20만 원만 수당이 나와서 이런 거 쓰는 돈만 안 들어가도 괜찮겠다 싶으면 어때요? 괜찮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사촌들한테 쭉 얘기해가지고 이제 회원가입 시켜가지고 바로 주문해서 쓰라고 하면은 그게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컴퓨터가 다 계산을 해주고, 또 이웃 사람들한테 정말 싸고 좋은 제품이 있다고 쓰라고 그래갖고 소개를 해줬더니 그 사람들이 또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정도 노력을 했는데, 예를 들면은 내가 여기 있는 제품들 정도는 다 공짜로 쓸 만큼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만 벌리더라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평생 나온다고 하면은 50만 원만 평생 나와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100만 원 나오면은, 200만 원 나오면은 뭐 애터미 사업 오늘 다 하시겠네. 네. 그리고 또 이런 데를 이제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여기 계속 와서 앉아 계세요. 그 노인당에 앉아 있거나 뒷산 가봐야 그 진달래하고 뭐 이렇게 대화해봐야 별로 생기는 게 없어. 꽃 이쁘다고 그래 봐야. 뭐 물론 좋기는 좋죠. 그런데 여기 오셔가지고 계속 앉아 있다 보면은 귀는 뚫려 있으니까 계속 들어와요. 어떤 분은 그래, 아니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대. 아니 배워야 알지. 하키 뭐 여러분들 뭐 하라고 하면 바로 잘 할 수 있어요? 아이스 하키? 못 하잖아요. 그렇죠? 못 하는 거예요. 골프 안 배운 사람이 갑자기 골프 쳐주고 골프 치라고 그러면 못 치듯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계속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하키도 계속 연습하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잘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업 연습이라는 게 뭐냐면은 다른 거 없어요. 여기 와가지고 그냥 앉아 계시는 거예요. 별 노력 안 해도 돼. 왜냐하면 귀가 그냥 뚫려 있어.
요거는 졸지도 않아. 그냥 눈꺼풀은 이렇게 내려와도 귀는 열려 있으니까 그냥 눈 내리 깔고 앉아가지고 조는 듯 마는 듯 하면서 이렇게 들어. 듣다 보면은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해가지고 성공했구나,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 자신감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우선 다 써봐 이거. 그러다 보면은 뭐가 좋다 하는 것이 알아지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거는 뭐가 좋다, 저거는 뭐가 좋다 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좀 사업자가 되고 돈을 좀 벌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가르치려고 들지 마. 뭘 하냐면은 야 가보자 그래가지고 여기 앉아 있어 같이 그냥.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냐면은 나는 대충 좋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은 그냥 머리 뚜껑이 날아가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다냐 그러면서 그냥 막 난리를 치면서 하는 사람이 생기는 수가 있어요. 다는 아니야. 그런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 데려왔다 앉혀놓고 저 사람 데려다가 앉혀놓고 이렇게 아주 계속해서 해보는 거예요. 자, 진주 조개가 있죠. 진주를 발견하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개를 하나 까봐. 진주가 없으니까 물속에 넣어놓고 계속 진주 생기라고 이러고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물속에 푹 들어가고 아무 조개나 가져와 그냥. 그래가지고 바닷가에서 이렇게 까보고 아니면 버려. 그리고 또 들어가가지고 꺼내가지고 또 진주 있나 보고 버리고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진주가 들어있는 진주 조개를 발견할 수도 있다 이거야. 근데 그걸 언제까지 하면 되냐면은 진주가 나올 때까지 하면 돼. 그냥. 예. 쉬워요, 어려워요? 세상에 놀린 게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뭐 세탁소 아저씨 만나면은 어떻게 저 노후 대책은 잘 서 있어요. 그러면은 되게 안 서 있어. 언제까지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70까지는 하실 것 같은데 그때부터 80, 90, 100살까지는 어떻게 사실래요? 30년이나 이런 얘기 하다 보면은 그 양반이 깝깝해. 얼굴이 흑빛으로 돼. 그러면은 노후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데가 있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해가지고 또 여기 데려다 앉혀놔. 하여간 어떻든지 간에 만나는 대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식당 가서 밥 먹거나 하면은 식당 하니까 돈 좀 벌려요. 그러면 대부분이 죽겠대. 그러면 이제 때려치우고요. 저기 연금선 소득이 있는 사업이 있는데 무자본 사업이니까 그런 거 한번 해봅시다. 근데 한번 얘기하고 잘 안 돼.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갈 때마다 그 얘기하고 또 밥 먹으러 갈 때마다 그 얘기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사람 생각이 바뀔 수가 있어. 사람이라는 것은요 감정의 기복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막 잘 될 것 같아. 그러다가 손님이 몇 사람 안 오고 막 점심때 됐는데 막 손님이 반으로 확 줄었어. 그럼 금방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갖고 막 땅이 꼬지고 막 하늘이 무너져. 그러면은 막 잘 될 것 같은데 가가지고 얘기했더니 당신이나 하세요 그랬는데 땅이 꼬지고 있을 때 가가지고 뭐 연금성 소득 있는 사업이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따라 나서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은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계속 던지다 보면은 타이밍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슈퍼마켓 금방 한 5억 들여가지고 지금 막 차렸는데 그 사람 보고 막 사업하자고 그러면 알았다고 때려치우고 따라 나서요? 안 따라 나서. 망할 때까지 하든지 그게 잘 돼가지고 막 너무 지겹다 다른 일 좀 해볼까?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고 나 다른 것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언제가 그때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보는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애터미 사업하고 얘기하면은 아이고 또 얘기해요. 알았어요. 다음에 얘기해요. 그럼 알았어요. 또 와서 다음에 얘기할게요. 그러고 가가지고 또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언젠가는 타이밍이 딱 맞는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요 절대 어려운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원리만 알면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를 못하냐면은, 자, 이렇게 걸어가면은 여기 서울까지 가요? 못 가요? 가죠. 이거 이렇게 한 1, 2km 가는 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그런데 계속 가는 걸 안 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니고 아주 쉬운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냥 자동으로 가는 때가 나와요. 내 밑에 몇몇 파트너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막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때가 나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여기다가 사람들을 태우기 시작해가지고 처음에는 승용차로 데려오다가 나중에는 막 버스로 대절해가지고 막 모시고 오는 때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막 돈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앞으로 세대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대부분의 시대는 앞으로는 더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시대, 특히 우리 자녀들의 시대는 우리가 살았던 시대보다도 훨씬 어려운 시대가 된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기술이 너무 발달하는 거예요. 사람을 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실업자가 만들어지고 하는 이 시대, 지금 AI 시대가 딱 열리는 거예요.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거는 뭐를 하겠다는 거냐면 사람 머리로 하는 일을 다 이제 컴퓨터가 해버리겠다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몸하고 머리하고 이건데 지금 이게 다 해버리면 어떡하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그 시대가 오지 말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예. 그 시대 오지 말으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일들의 70%를 우리 자녀들은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런 직업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전에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이렇게 고속도로비 받는 저 아주머니들이 있었죠. 지금 어때요? 예, 지금 막 차들 씩씩 지나가도록 지금 다 되고 일부가 남아 있죠. 근데 그분들 결국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없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할인마트에서 이렇게 바코드 찍는 아주머니들 있죠. 지금 그 자리 다 없어져요. 사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까지는 어떻게든 잘 살았어. 우리 자녀들은 그런 세상을 살아야 된다고. 무서운 세상이 앞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자녀들한테 이제 교육시켜놨으니까 알아서 살아라. 행복한 시대의 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은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공부시켜놔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보통 생각하는 누구나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짓을 하면 안 돼. 여러분 어때요? 좋은 새 아파트 단지에 좋은 길목에다가 베이커리 하나 딱 하면은 좋을 것 같죠? 여러분한테만 좋은 게 아니고 온 동네 사람이 다 그거 좋다고 해. 그래가지고 그게 잘 됐어. 옆에 생겨요, 안 생겨요? 그거를 생각을 못 해. 식당이나 하나 했으면 좋겠다. 편의점이나 하나 했으면 좋겠다. 치킨집이나 하나 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의 치킨집이 얼마나 많냐면요, 전 세계에 있는 맥도날드 햄버거, 전 세계에 있는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 숫자보다도 대한민국에 있는 튀김 딱집이 훨씬 더 많대요.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하려고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짓 하면 안 돼. 그건 바보들이야. 전략적으로 잘못 사는 거예요. 남이 안 하는 짓을 해야 돼. 애터미 같은 거 이런 거. 그것도 언제 하느냐? 욕 먹고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야. 욕 먹고 있을 때. 사람들이 아직 애터미를 잘 몰라가지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할 때 이게 찬스구나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어떤 일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라고요. 여러분, 이제 노동의 시대가 이미 끝난 거예요. 자, 관절은 이미 팩토리 오토메이션으로 다 대체가 됐어.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머리를 써가지고 하는 것도 이제 AI 시대가 다 대체를 해버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내 머리만 쓰고 내 관절 써가지고 돈 벌어먹고 사는 시대는 끝났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이성년 박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줄 건데, 자본을 가져야 돼. 도구를 가져야 돼. 그래서 이 노동의 생산성보다 자본의 생산성이 훨씬 높다는 것이 지금 경제학의 화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구를 갖는데 어떤 도구를 가질 거냐, 어떤 자본을 가지고 있을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텀이라는 도구가 여러분들에게 자본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기업을 가지고 있는 그 회장님들, 창업주, 오너들은 자본이 있죠. 도구가 있죠. 그렇죠? 내가 가가지고 생산 안 해도 기계가 생산을 해주고, 또 내가 가서 저 회계 정리를 안 해도 컴퓨터가 회계 정리를 해주고 대신 해주는 격리부장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시스템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시스템을 갖는 거예요. 도구를 갖는 거예요. 자본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 시대에 가질 만한 자본이 무엇인가? 애터미는 여러분들에게 회사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회사를 하나씩 주는데, 인터넷 쇼핑몰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그 인터넷 쇼핑몰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런 쇼핑몰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웹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기술도 없고 힘들어. 그러니까 이거를 애텀이라는 회사가 대신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배송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그거 어려워. 그러니까 제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 받는 이 시스템을 거기다가 붙이려고 하면은, 이것도 결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면 어려워. 그러니까 그것도 붙여놨어. 여러분들이 하는 거, 그 다음에 내하고 같이 일하겠다고 오는 사람들 수당 계산해 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어려워. 그것도 다 만들어 놨어. 그 만들어 놓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통째로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이런 거 있다, 이런 거 있다, 이런 거 있다, 써봐 싸고 좋아, 써봐 싸고 좋아, 그리고 가서 들어보자 요 얘기만 하면은 그 밑으로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나와 내 파트너들이 모두가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초3만 나와도 이걸, 이 원리를 다 알아가지고 뭔 말인지 다 알고 로얄 마스터 되고 이걸 활용해갖고 다 되더라고. 나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다. 뭐 있을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래도 지혜만 있으면 돼요. 나는 세상에 좋은 것이 뭔지 알고 나쁜 것이 뭔지 알고 어떤 것이 그런 일이고 어떤 것이 착한 일이라는 것을 안다 하면은 그분은 아주 훌륭한,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자본을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판단력만 있으면.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아주 훌륭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눈만 있다고 하면 아주 훌륭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회사가 다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애터미 비즈니스다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한 달에 3천만 원,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주변 사람들 도와주면서 좀 살아야 되겠다. 조카들 결혼한다고 그러면 한 3천만 원, 5천만 원씩 좀 대줘야 되겠다. 부모님에게 10만 원, 20만 원 용돈 드리는 것이 아니고 200만 원, 300만 원 생활비를 좀 드려가지고 노후를 좀 여유있고 편안하게 좀 보내드리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도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걸 아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다 한 달에 3천만 원, 5천만 원, 7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실 거죠? 네. 예,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多美创立之初的目标就是超越顾客感动，实现顾客的成功。那么我们也为大家开设了很多在线课程，去分享在爱多美如何取得成功的方法。那么今天我们邀请了海外高级营销总监为我们分享他的成功之路，下面就让我们一起来了解一下吧。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손금이 부자상이다, 뭐 관상이 부자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해주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왠지 부자가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서 그러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결혼을 하고도 단 한순간도 쉬어본 적 없이 정말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이렇게 맞벌이를 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을 다니고 저는 자영업, 옷가게를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던 어느 날 저희 남편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주식을 하셨더라고요. 아주 열심히. 그런데 결과가 좋았으면 제가 애터미 안 해도 될 뻔했겠죠. 결과가 아주 참담했습니다. 저는 그 액수도 사실 실감이 되지 않았지만 남편에게 원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남편에게 위로를 하고 격려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직 젊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살자. 돈은 벌면 되지. 이렇게 씩씩하게 얘기했는데요. 돈을 벌어도 안 돼요. 이렇게 제가 빚이 무서운지 몰랐습니다. 갚아도 더 늘어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돈 벌어서는 안 되겠다. 더 큰 돈을 벌어서 빨리 빚을 갚아야겠다. 안 그러면 나는 내 평생 빚 갚다가 끝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 난 참 생각보다 무능력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본도 없고 또 제가 어떤 스펙도 없으니까 그저 옷가게 하는 게 저에게는 최선이더라고요. 저는 살면서 그때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한꺼번에 전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동네에 대기업이 하는 대형 할인마트가 들어온 겁니다. 저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두 부부가 저희 동네에서 슈퍼마켓을 하는 친구가 있어서 제가 찾아가서 걱정을 했어요. 너네 어떻게 하려고 그래? 대기업 절대 못 당해. 뭔가 다른 걸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대기업의 대형 할인마트가 들어오니까 번화가가 생기면서 옷가게가 하루에 2개씩 3개씩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매출은 자꾸 떨어지게 되고요. 어느 날 제 남편은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지에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가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이 가게에 왔던 손님이 저보고 언니 목이 좀 이상해. 한쪽이 굉장히 많이 부은 것 같아. 그리고 눈도 좀 튀어나온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하길래 제가 거울을 딱 봤더니 제가 봐도 이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사람이어서요. 화장을 했습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봤을 텐데도 제가 너무 살기 바쁘다 보니까요. 딱 여기까지만 본 거예요. 이 목을 못 봤던 것 같습니다.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갑상선에 큰 문제가 생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를 아는 사람들이 이거 먹으면 몸이 훨씬 건강해진대, 이거 먹으면 힘이 난대, 그리고 특히 갑상선에 좋대 이러면 제가 귀가 이만해져가지고요. 정말 이거저거 안 먹어본 게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살고 있을 때 애터미의 해모힘이 저를 찾아온 겁니다. 저와 같이 이 제품을 썼던 제 지인들이 재구매를 하는 겁니다. 86%.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좋은데 쌀 수가 있지? 그리고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좋다고 한다. 재구매를 한다. 86%?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 머릿속에서요 물음표가 막 생기는 거예요. 진짜 한 100만 개는 생겼던 것 같습니다. 한국 원자력 연구원은 무슨 관계가 있지? 한국 콜마는 또 무슨 관계가 있지? 이거 알아봐야겠다. 여기 뭔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속리산에 있는 석세스 아카데미에 가게 된 겁니다. 저희 남편이 저를 보고요. 그 처음 석세스 아카데미를 간 걸 이승희가 살면서 제일 잘한 짓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한 1,000만 원쯤 벌게 되니까 말을 확 바꾸시더라고요. 이승희 여사께서 살아오는 생에 가장 크고 훌륭하고 위대한 업적이랍니다. 업적. 조만간 기념비 하나 세우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누명이 벗겨진 겁니다.
저는 살다가 너무 힘드니까요. 남편을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사고만 안 쳤으면 나는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살지 않아도 되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막 이런 원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석세스 아카데미에 가서 박학일 회장님의 강의를 듣고요. 아, 내가 너무 정말 고정관념 속에서 살았구나. 난 정말 너무 몰랐구나. 돈 버는 걸 몰랐구나. 부자 되는 걸 정말 내가 몰랐구나. 제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 남편이 아무리 대기업을 다니고 월급을 많이 받아도 그렇게 살아서는 제가 원하고 꿈꾸던 부자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남편을 100% 아니 1000% 용서를 했습니다. 그날 회장님이 5글자를 말씀하셨습니다. 균형 잡힌 삶.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나누고 공헌하는 삶. 제가 마치 뭔가 한 대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저렇게 살고 싶었는데, 내가 꿈꿔왔던 삶이었는데. 그러면서 그날 회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우리는 다 언젠가 죽습니다. 우리가 생을 마감하는 그날 눈을 감으면서 나는 정말 여한없는 삶을 살다 간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 부모님에게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용돈 말고 200, 300 이렇게 생활비를 드리고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 엄마, 난 노래 부르고 싶어. 난 춤추고 싶어. 엄마, 난 정말 운동하고 싶어요. 엄마, 나 그림 그리고 싶어요. 엄마, 난 정말 공부를 더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때 마음껏 해봐. 이렇게 할 수 있는 멋진 부모가 돼야 되지 않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요, 여기선 절대로 자본이 없으면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계속 부자를 부자로 만들어 주다가 여한 많은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써야 되는 생필품이 좋고 싸요. 그러면 당연히 소비자는 몰려오게 되고 그 소비자 멤버십이 유일하게 우리 같은 서민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캐피탈, 자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애텀이라는 기회를 꽉 잡으시고 균형 잡힌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누군가는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속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그 한 사람 바로 접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제가 만 6년 만에 애터미를 하고 로얄마스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네,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승급식 스피치를 바로 그 자리 속리산에서 하게 됐습니다. 옆에 보니까 회장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회장님, 제가 6년 전에 이 자리에서 대답했던 제 목소리 들으셨나요? 그랬더니 회장님이 들으셨대요. 저는 분명히 속으로 했는데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석세스 아카데미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21년 동안이나 정말 남들 따잘 때 일어나서 새벽 시장을 다니면서 제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300,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300을 벌고 있었는데요. 1년 더 이렇게 열심히 살면 600을 벌 수 있을까? 내가 2년 더 열심히 살면 900을 벌 수 있을까? 3년 뒤에는 현상 유지도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점점 사람들의 쇼핑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애터미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한선이 있어서 일을 끝내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가는 거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똑같이. 마치 41.195km를 뛰는 마라톤처럼 완주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결승점에서 누구나 만나고 결국은 직급도 똑같고 수당도 똑같다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나는 빨리 끝낸다. 빨리 끝내고 나는 자유인이 되고 싶다. 정말 답이 나오지 않는 제 옷가게를요, 단 하루도, 아니 단 한순간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가게를 접고 그때부터 제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가서 애터미 제품을 발라보라고, 써보라고, 먹어보라고, 정말 좋다고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한 달에 한 번 수당을 탔습니다. 69,000원. 둘째 달에도 딱 한 번 탔습니다. 71,000원. 셋째 달에도 올랐습니다. 2,000원. 73,000원 탔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요, 사람들이 뒤에서 이제 수근수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러고 다닌대? 그냥 옷가게 해야지. 세 달에 20만 원 벌었대, 20만 원. 눈빛도 이상해. 그리고 자꾸 이상한 말을 해. 월 5천을 번대. 그리고 드디어는 미친 것 같아. 미친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애텀이란 정보를 알리게 되면 그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거, 분명히 그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사람들에게 가서 애텀 제품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1년이 되니까 200, 2년째에 500, 그리고 3년째는 월 1,000만 원을 벌고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21년 3개월 옷가게를 했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월 1,000을 벌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제가 갑자기 DNA 구조가 바뀌어서 잘난 사람이 됐을까요? 저는 똑같이 옷가게 하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이 애터미에 와서 이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연봉 4억이 넘는 크라운 클럽에 들어올 수 있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이유가요, 제가 분명히 잘나서 실력이 좋아서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나는 애터미가 답이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셔도 충분히 될 수밖에 없는 완벽한 퍼펙트한 필요 충분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옷가게를 할 때요, 옷을 잘 팔았을까요? 못 팔았을까요? 저쪽에서 누가 막 못 판다고 막 못 팔았을 거라고 막 확신에 찬 대답을 하셨는데, 혹시 제가 옷가게 할 때 다 보셨나요? 네, 옷 잘 못 팔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옷을 잘 팔았으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옷가게. 제가 옷가게를 하고 있다면 글쎄요, 희망도 없이 살 것이 분명하고 빚도 못 갚았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제가 옷가게를 잘 못한 게 천만다행이죠. 네, 제가 왜 옷을 잘 못 팔았을까요? 제가 옷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단도 아니고 바느질도 아니고 염색 상태도 아닌 겁니다. 거기다가 부자재라고 하죠. 저희들 단추나 자크 등도 비싼 게 아닌데요, 저는 거기다가 제 마진까지 붙여서 팔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시면 사세요. 그러니까 잘 못 파는 거죠. 제가 3년 정도 하고 알았습니다. 아, 내가 내 옷을 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거지 옷 파는 거 잘 못하는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애터미 제품은요, 옷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게 문을 열고 사람이 들어온다 싶으면 제가 옷 팔 생각이 없는 겁니다. 자꾸만 저도 모르게 해모힘, 칫솔 금칫솔,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는 저를 보면서 내가 왜 이러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저는 막 30만 포인트 소비자의 매출이 올라오면 수당 받고 이런 것도 잘 모를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만 이 옷 팔 생각이 없고요, 애터미 제품 자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뭐 땀시 그랬을까요? 진짜여서 그랬습니다. 진짜여서.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이 제품을 써봤더니 너무 좋고 싼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의 본능이라고 합니다. 정말 가치가 있고 귀한 걸 알게 되면 남에게도 자꾸만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 정말 애터미에서는 성공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갈릴레오 기억나시나요? 기동서를 주장했다가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 법정에서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법정을 나서면서 뭐라고 하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거 하나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만 있으시다면 저희들은 애터미에서 최고의 스펙을 갖추신 겁니다. 제가 세미나에 와서 강의를 딱 듣고요, 이거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현실 점검을 먼저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돈이 되지는 않죠. 금방 돈이 된다면 이건 사기입니다. 사기. 분명히 소비자 그룹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까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말 제가 할 수 없는 능력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나는 언제까지쯤 돼서 얼마쯤을 벌어야 될까, 이거를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1년 정도쯤 뒤에는 200만 원을 벌어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벌지 못하면 저는 다시 노동시장으로 끌려 나가야 됐습니다. 제가 투자를 하고도 계속 노동으로 제가 돈을 버는 옷가게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제 현실 점검을 한 뒤에
두 번째로는 제가 대가집을 할 것을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자가 되지 못했을 때 했던 행동, 하기 싫은 거,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걸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그렇게 좋아하던 영화를 자제하고, 또 굉장히 많았던 모임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저는 맞벌이를 하면서도 저희 남편이 직장이 멀다는 관계로요, 5시에 일어나서 꼭 돌솥밥을 해줬습니다. 저희 남편은 아침을 안 드시면 즉시 사망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누룽지까지 싹 만들어서, 아니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딱 눈을 뜨면요, 저희 남편 벌써 출근하고 없어요. 제가 하루 종일 애터미를 알리고 다니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아침에 눈이 안 떠지는 거죠. 또 제 딸아이가 고3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딸아이를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엄마가 네가 고3인데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공부하고 네가 원서 쓰고 네가 시험 보러 가. 그 대신 엄마가 애터미 열심히 해서 너의 미래를 내가 책임질게. 너가 하고 싶은 일, 갖고 싶은 거 엄마가 마음껏 사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저도 이 대가지불을 저희 가족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제가 1년 후에 200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분명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10시간 이상, 그리고 하루에 10명 이상, 그리고 하루에 10만 포인트 이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집중하고 몰입을 했는데요, 여러분, 저에게 이 애터미 정보를 알려주신 저희 스폰서님, 그분은 저랑 같이 종합상가에서 죽집을 하시고요, 저는 아동복 가게를 했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그 하루, 어떤 날, 하루 종일 둘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요, 해가 질 때쯤 됐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지쳐서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손님이 하나도 없어서요, 우리 두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사는데요, 그런데 왜 빚을 못 갚죠? 그리고 왜 우리는 부자가 안 되죠? 이렇게요. 그런데 누구랄 것도 없이 저희가 서로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꼭 부자가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요. 근데 정말 여러분, 저희는 말대로 됐습니다. 그분과 제가 애터미를 만나서 정말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저하고는요, 같은 게 한 개도 없어요. 생긴 것도 다르죠, 성격도 다르죠, 혈액형도 다르죠, 남편도 다르죠, 아이도 다르죠. 하나도 같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똑같은 게 있습니다. 뭘까요? 네, 바로 간절함입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살다 죽기는 싫다라는 그 간절함, 나는 꼭 성공하고 싶다, 나는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 누리고 살고 싶다라는 그 간절함, 이게 딱 한 가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대로 이 일이 어렵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더군다나 포기하겠다, 이런 건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해내야 되겠다, 애터미가 답이어야 한다, 답으로 만들겠다, 이런 간절함, 그게 바로 저희들이 여기까지 오게 한 성공 에너지입니다. 정말 여러분, 간절히 원하고 생생하게 꿈꾸니까요, 꿈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버트 키오사키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성공하고 싶으면 시스템을 만들거나 사거나 들어가라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머리가 안 좋아서 절대 만들지 못합니다. 또 저 같은 사람은 돈이 없어서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남은 것 딱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가셔야 합니다. 제대로 된 걸로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잘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 저 같은 사람은 맨날 그 성공하는 사람들 부러워만 하고 박수만 치다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 거라면 제가 선택하면 안 됐었겠죠. 그런데 이 애터미를 알아보니까 저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애터미에 집중하고 몰입을 한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성공하신 분들이 내 능력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시스템 성공 공식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 공식인 시스템을 우리 보고 만들어라, 능력 있는 리더가 만들라고 하면 저는 절대 못했습니다. 근데 누가 만들어주죠? 네, 회사가 운영하고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들어가고 또 누군가를 촉촉만 하신다면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애터미 사원에 겸손히 섬긴다가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일을 하면서 보니까 이 겸손한 사람은 듣더라고요. 계속 듣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이 우리 앞에 온 애터미라고 하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이 4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때를 놓치시면 정말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스스로 책임지기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온 이 애텀이라는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이 기회는 주인이 아닌 것 같으면 항상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기 전에 여러분 나에게 온 기회를 확 잡으시고요.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나누고 공헌하시는 그런 멋진 부자가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接下来又到了我们的人文学漫步这个环节了。在这一环节，我们依然甄选了李胜渊博士分享的帮助您事业成功的精彩课程，相信学习后的您一定会获益。那么本期分享的内容就是爱多美事业所需的3要素，让我们一起来学习一下吧。 금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꿈, 속도, 끈기 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통상 우리가 이 애터미 이 강의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It comes true if you dream vividly. 또 괴테도 꿈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을 했고요. 대부분의 성공학자들은 당신이 생생하게 꿈꾸고 그것을 노트에 글로 적으면 그것은 현실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꿈이라는 것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미래상입니다. 몇 년 후에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고 싶다 하는 게 꿈인데 이 꿈과 현실 사이에는 반드시 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갭을 메꿔 나가는 과정이 바로 성공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꿈을 꾼다는 것은 현실이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실이 만족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꿈을 꾸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돌아보고 현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만약에 현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현실을 돌아보지 않거나 또는 내 불만족스러운 현실을 나무 탓으로 돌린다면 그것은 꿈을 실현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심 진짜로 애터미 사업에 대한 비전을 보고 있는 것인가? 나는 지금 과연 생생하게 미래를 꿈꾸고 있는 것인가? 나는 애터미 시스템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학과 습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내 독단을 부리지 않고 정말로 파트너들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고 이제 생생하게 미래를 꿈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등반을 하는데 내 베이스 캠프는 지금 200m에 있는데 5000m 고지를 지금 점령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이스 캠프 200에서 5000m 간을 가려면은 반드시 행동이 수반돼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꿈꾼다고 해서 그게 5000m에 올라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행동이 있어야 성취가 있어요. 문제는 그 행동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머리 공부가 몸 공부로 이어져야 되는데 중간에 마음 공부가 개입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 공부는 여기서 뭔가? 요 지루하고 따분하고 이 지겨운 일이 또 하기 싫은 일이 하고 싶고 즐겁고 그런 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바뀐 거예요? 내 능력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마음이 바뀌어야 돼. 그러면 어떤 일이 지겹고 따분하고 지루하고 어떤 일이 하고 싶고 즐거운 일인가? 그것은요, 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격이 아닙니다. 그 일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다시 말하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에 따라서 그 일의 성격이 정반대로 바뀐다. 그러니까 미래를 생생하게 꿈꾼다, 그런 말은 내가 5,000m 고지를 점령했을 때 그 쾌감, 그 호연지기를 지금 꿈꾸라는 거예요. 이걸 학자들은 미래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Future Memory, 미래 기억. 그런데 미래 기억이라는 말은 그 자체가 모순이에요.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 과거에 보았던 일,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사건을 지금 생각하는 걸 기억이라고 해요. 그런데 미래라는 것은 아직 오지도 않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묻습니다. 미래 기억이 가능한가? 답은 yes, 가능하다.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 과거 기억과 미래 기억을 저장하는 뇌가 전두엽으로 똑같다는 게 밝혀졌어요. 다시 말하면 미래 기억도 기억이다. 미래 기억이라는 것은 내 마음으로 보고, 마음의 귀로 듣고, 마음의 혀로 맛보고, 마음의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이게 생생하게 꿈꾸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걸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올라가는 테이크오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료를 보면 보잉 747 같은 그런 여객기가 이륙을 하려면은 시속 300km 이상으로 달려야 된답니다. 활주로를 시속 300km로 달려야 돼. 이 속도로 달려야 돼. 그리고 적어도 활주로 길이가 3km 이상이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속도가 300km로 달려야 되는데 200km로 달린다. 이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지구를 한 바퀴 돌아도 이륙하지 못합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안 돼도 비행기는 이륙하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속력이 아니라 속도입니다. 속력이라는 게 있고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속력은 물리량으로 스칼라 양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양만 있는 것이고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몸무게, 온도, 우리 회원수, 이건 양만 있는 거지 방향성은 없어요. 속도는 양과 방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시스템에 참여하라, 그 다음에 지방 시스템이라든가 그 센터에서 미팅을 자주 하라는 것은 옳은 방향, 다시 말하면 속도를 빨리 하라는 거지 속력을 빨리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옳은 방향으로 해도 옳은 방향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답답한 불만족스러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꿈을 가져야 돼. 꿈을 가져야 되는데 현실과 꿈 사이에는 반드시 갭이 존재하고 이 갭을 메꿔나가는 과정이 성공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문제는 어떻게 반복적, 연속적, 지속적으로 행동을 하게 하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 그것이 바로 꿈을 생생하게 꾸는 거예요. 미래 기억을 지금 현재 빌려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내가 그 꿈을 달성했을 때 그 광활한 천지 그리고 그 호연지기를 지금 갖다 쓴다. 그것이 생생하게 꿈꾸는 것이고 그것이 과거 기억이나 미래 기억이나 우리 뇌가 처리하는 것은 똑같다. 전두엽에서 똑같이 치고받다. 자, 그러면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적어도 이륙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럼 언제를 이륙으로 볼 것이냐 하는 건데요. 저는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는 걸 이걸 이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부터도 항속, 평균 속도를 유지해야 돼. 속도를 유지 않으면 그 추락하죠. 이륙할 때까지는 아주 힘껏 달려야 된다. 그 달리는데 바로 필요한 게 미래기억입니다. 자, 오늘 이 꿈,
그리고 속도, 끈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우리가 애터미 시스템 시간에 늘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센터나 또는 팀별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연 내가 생생하게 내 미래에 달성할 목표를 달성한 꿈, 이걸 생생하게 꿈꾸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과연 내가 애터미 사업을 힘들고 지겹고 하기 싫은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가? 안 그러면 그 미래 나의 모습을 보면서 즐겁고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하고 있는가? 후자였을 때만 목표 달성이 가능합니다. 예, 애터미 회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大家都知道，爱多美全球第一位首席营销总监就是我们的朴珍秀女士。那么，她是如何在近千万会员中获得成功的呢？接下来有请她来分享一下在爱多美成功的秘密。 오늘의 성공 시크릿은 박정수의 성공 시크릿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먼저 선택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혹시 애터미를 선택을 했는데 사업이 더디다고 한다면 처음 애터미를 선택했을 때 마음가짐이 어땠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가장 기쁜 건 제가 애터미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일단 무슨 일이 진행이 되려면 선택이 되어야 되겠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그때 어떤 마음으로 선택했는지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마음으로 선택을 했는지, 정말 애터미의 어떤 비전을 보고 선택을 했는지. 근데 그 선택할 때부터 이미 여러분들은 1년 만에 성공할 사람, 2년 만에 성공할 사람, 3년 만에 성공할 사람으로 갈려집니다. 선택이 그냥 할 일 없어서 선택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애터미에 대한 비전을 별로 모르겠는데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미 비전을 알아가는 시간이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순간 미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미치지를 못하고 나는 계속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애터미 세미나를 들으면서도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이 회사는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다단계라는 걸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선택에서부터 이미 여러분들은 성공의 길이, 나는 누가 좀 더 빨리 갈 건지가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품 전달도 안 되고 사업이 더딘 것 같으세요? 첫 번째 시크릿, 자신부터 감동시켜라. 실제로 어떤 제품에 대한 체험이 정말 여러분들을 속도가 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 회사는 유통회사잖아요.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제품에 미치는 것이 가장 속도가 빨리 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써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떨어보고 애터미 제품하고 진짜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이 마음속에서부터 깊숙이서부터 정말 제품에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미쳤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과정이 여러분들이 나가서 무조건 전달하는 것보다 내가 내 안에 나를 감동시키는 일부터 먼저 하고 나면 그게 시간을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내가 돈과 시간을 투자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이 마음속에서부터 간절해서 올라왔을 때는 몸으로 나가서 딱 뛰었을 때 그게 더 속도가 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애터미의 지금 성공자들을 보면 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뭐 대단하게 잘나서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성공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좀 더 빠르게 애터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분들은 제품에 미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자신을 먼저 감동시키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겠다고 마음은 먹고 센터에 열심히 출근하는데 사업이 더딘 것 같으세요? 두 번째 시크릿, 현장으로 나가라. 그래서 저는 항상 놀아도 센터에서 놀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무조건 아침 조회 끝나면 밖으로 다 나가세요. 센터에 계시지 마세요. 센터에 왜 계시냐고 그래. 밖으로 싹 나가라 그러거든요. 무조건 다 나가라고 해서 그분들이 밖에서 어디에서 놀든지,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정이나 갈 데 없으면 친구 집에 가세요. 언니 집에 가세요. 친언니 집이든 친동생 집이든 친구 집이든 누구 집이든 가서 그 집에서 차 마시면서 놀으세요. 센터에 앉아있지 말고. 저는 갈 데가 없으면요 어떤 일을 했었냐면, 아는 이제 언니 미용실에 가요. 미용실에 가서 하루 종일 죽치고 앉아있어. 갈 데가 없으면 죽치고 앉아서 놀아. 근데 거기에 오는 손님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뉴스 동영상을 틀어. 거기 앉았다가. 그러면 손님들이 100배나 더 좋은 화장품이 개발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관심을 갖는 손님이 딱 와서 이게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이제 그때부터 설명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안에만 있고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요 내가 성공할지 계속 몰라요. 근데 현장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보면요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소비자가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줄 겁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거예요. 소비자가. 센터 출근도 열심히 하고 제품 전달도 늦게까지 매일매일 바쁘게 하는데 판매로 이어지는 것 같지가 않는다면, 세 번째 시크릿, 매일 행동 목표를 계획하고 거절을 이겨내고 계속적으로 시도하라. 네, 저는 항상 미래의 어떤 목표보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매일매일의 목표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매일매일의 목표예요. 미래는 막말로 내가 오늘 살다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을 잘 살자 주의예요. 오늘을 잘 살자. 오늘 하루만 잘 살면 한 달 모아주면 어떻게 돼요? 한 달 내내 잘 사는 거죠. 오늘만 잘 살면. 그래서 오늘만 잘하자요. 오늘만 잘하자. 오늘만 잘하려면 여러분들이 오늘 나는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까지 일을 할 거다. 나는 오늘 센터에 몇 시에 출근해서 센터에 가서는 어떤 일을 할 것이며, 거기에서 센터에서 조회가 끝나면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날 거다. 나는 하루에 적어도 몇 명 정도는 만날 거다. 그렇게 내가 매일매일 출근을 하겠다는 목표와 하루에 적어도 3명은 만나겠다는 목표와 하루에 내가 전화 10통은 하겠다는 목표를, 매일매일의 그 목표를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돼. 누군가를 선택하면 절대 그 사람을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까지? 그 사람이 우리 제품 쓸 때까지. 그럼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분을 내가 찾아가는데요. 내가 첫 번째 나갔을 때, 그분을 찾아갔을 때 거절을 합니다. 두 번째도 거절을 하고, 세 번째도 거절을 하고, 10번째도 거절을 하고, 20번째도 거절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 마음속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못 읽어요. 그런데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가게를 할 때요, 보험회사 여직원이요, 항상 저희 집을 매일 옵니다. 근데 그분은요, 그 거리가 있어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게들을 매일 들린다는 그분의 목표가 있더라고요. 날마다 그 거리를 도는 거예요. 그 거리를. 그러니까 저희 집을 매일 오는 거죠. 매일 오면서 껌 하나를 갖다 주고, 사탕 하나를 갖다 주고, 화장지 하나를 갖다 주고, 그 일을 매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아는 사람이 많아. 보험하는 사람이. 내가 모르는 그 사람한테 보험을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근데도 그분이 너무나 매일 오니까 제 마음속에서 계속 거절을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어떤 갈등이 오기 시작하냐면, 야,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거절을 하면서 내 마음은 이미 100% 거절이었다면 90% 거절로 나도 모르게 바뀌고 있어. 80% 거절로 바뀌게 돼 있고, 어느 순간에 50% 거절로 바뀌게 돼 있고, 어느 순간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래, 내가 하나 들어주자. 이런 마음으로 바뀌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는 제가 그렇게 바뀌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분이 100번을 거절해도, 예를 들어서 한 번 갈 때 1%만 거절을 해도 100번 찾아가면 거절은 끝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100번 찾아가면. 한 사람한테 100번 찾아간 적 있어요? 100번 찾아간 적 없죠? 네. 거절을 당하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두려워서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자신들이 제품에 대한 감동이 있으면 그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이 안타깝거든요. 내가 당신한테 이 제품을 하나 팔려고가 아니라 당신이 우리 제품을 안 쓰는 당신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나는 이걸 꼭 전달해주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가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절을 당하면서 이미 여러분들은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이 첫 번째 거절과 10번째 거절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거절은 100%의 거절했다고 하면 10번째의 거절은 90%의 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을 선택을 하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목표를 반드시 여러분들은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목표를 만들어냈을 때 한 달 후에는 여러분들의 어느 정도의 그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자신들이 성공할 걸 믿습니까? 네. 다 믿어요? 네. 회사의 성공은 분명히 믿죠? 네. 회사는 무조건 성공할 것 같죠? 네. 이 회사는 성공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성공할 것 같은데 또 여러분들이 보기에 옆 사람은 성공할 것 같아. 근데 나는 못할 것 같아, 나는. 에? 옆 사람은 할 것 같아. 저 사람 저렇게 미쳐서 하는 거 보니까 성공할 것 같아. 근데 제일 두려운 건 뭐냐면 내가 나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제일 못 믿어. 왜냐하면 내가 나를 가장 잘 아니까. 내가 게으른 걸 너무나 잘 아니까. 내가 게을러서 밖에 적극적으로 뛰지 못하는 걸 아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제일 못 믿는 건 여러분들의 자신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나는 여러분들이 다 성공할 걸 알고 있어요. 어떻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포기만 하지 않았을 때. 일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포기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제품에 미치세요. 현장으로 나가세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以上就是本期的主要内容了。您可以通过登录到爱多美频道网站中了解更多爱多美频道往期内容，同时也欢迎大家关注爱多美中国官方微信订阅号，了解更多公司资讯。好的，爱多美的会议都是以私讯开始，以私讯结束。珍爱灵魂，经营梦想，坚定信念，谦卑服务。爱多美让生活更加美好。感谢您的观看，期待下次的相见。